안녕하세요. 닭꿈 코칭스쿨 부자영아입니다. 오늘은 동탄, 병점역을 시세조사한 거에 이어서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안에서 동탄 2, 동탄 1, 병점역을 기준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 지도, 저번에 이 설명드렸던 그 시세를 설명드렸던 이 지역이 여기 동탄 2, 동탄 1, 그 다음에 여기 병점역 주변이에요. 이 밑에 동탄 호수 있는 지역까지 해서 이렇게 좀 생활권을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탄역 기점으로 동탄역을 포함한 오른쪽 2신도시, 그 다음에 이 동탄역 왼쪽에 있는 이 반원 모양의 1신도시, 그 다음에 병점역하고 서동탄이 있는 구도심, 요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탄 호수까지 이렇게 지역을 나눠볼 수 있고요. 자, 이 화성의 이 동탄 지역은 이렇게 색깔별로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보시면은 병점역과 서동탄이 있는 맨 왼쪽은 지하철이 있는 구도심이에요. 95년식에서 05년식으로 1기 신도시랑 연식이 비슷한 구도심이거든요.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1호선 병점역하고 서동탄역을 가지고 있고요. 동탄 1 신도시는 모든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연식이 2005년식부터 2015년식까지 있는데 대부분이 2005년에서 10년 사이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동탄 1 신도시로 부르고 화성시에서 학군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라는 큰 공원이 있고, 동탄 2 신도시는 타임테라스라는 큰 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센트럴파크가 있기 때문에 이 시범마을이라는 곳이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각 신도시들 안에 있는 시범단지들이 입지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도상 맨 오른쪽에 있는 동탄 2 신도시는 미래 가치가 높은 신축들 위주로 들어와 있죠. 여기는 2015년식부터 2023년식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좀 공급 물량이 2027년까지 꾸준하게 예정돼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현재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과 연결되어 있는 롯데캐슬이 현재 대장아파트로 우뚝 솟아있죠. 그 단지가 동탄역하고 롯데백화점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시범단지 뒤쪽으로 카림상권, 그 다음에 11자 상권이라고 크게 상권이 현재 발달해서 학원가랑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탄 2 신도시는 고소득층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세대가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강남 출퇴근이 아닌 판교나 수원 출퇴근 하시는 신혼부부의 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평균 0.7인데 동탄 신도시는 현재 출산율이 0.98, 1% 정도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계속 유입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왼쪽에 있는 1호선 병점역하고 서동탄역 쪽을 좀 짧게 제가 사진 찍은 거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니까 이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병점역 왼쪽에 최근에 입주한 들어온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GTX-C 병점역 정차 확정이라고 플랜카드도 걸어놨죠. 사실 여길 가보시면 아직 상권이 좀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져 있진 않아요. 넓은 한복판에 신축 하나가 딱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조금 계속 병점역 주변으로 홈플러스도 있고 하니까 계속 채워질 것 같아요. 상권이 좀 좋아질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대창그린이랑 이 병점역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 뒤에 있는 병점 중고등학교 여기 근처에 있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1기 신도시 느낌이 나는 상권들이 갖춰져 있어요. 1기 신도시처럼 지하철역 중심으로 바로 근처에 상권과 학원가와 유흥가가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병점역하고 이 서동탄역 근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비행기 소음이 심해요. 수원 공군 비행장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투기가 굉장히 낮게 날아요.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요, 비행기 소리가 자주 나요. 그리고 되게 시끄럽게 나요.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이쪽은.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딱 보시면은 여기가 두산그린이라고 요 서동탄역에서 병점역 사이로 들어오는 곳에 있는 단지거든요. 이게 딱 1기 신도시처럼 택지처럼 돼 있어요. 살기는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서동탄역 앞에 있는 서동탄 자이거든요, 자이.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찍었냐면, 이 자이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다 숲풀이에요, 숲.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좀 덜 된 느낌? 좀 시골과 신축이 막 이렇게 좀 뒤섞여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무지개장표라고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린 영상도 있지만 수익성, 왼쪽에 있는 수익성은 동탄 1, 2 도시, 그 다음에 병점역에 있는 도시들을 21년도에 쫙 고점을 정렬해 놓은 거예요. 고점을 이렇게 쫙 정렬해 놨더니 결국은 서동탄하고 병점역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가장 낮아요. 수익성이. 고점 대비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성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들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재 가격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아까 보여드렸던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심지어 21년도 전 고점보다 올랐어요. 그만큼 많이 지금 수요가 있고 가격이 꽤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곳은 여러분이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싸고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지금 푸른마을, 동탄, 모하미래도나 신인 해피트리 이 단지들도 굉장히 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 물론 이 빠진 가격만큼 다 회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조사를 하실 때 이 가격이 우리나라 대대 상승장이었던 21년도보다 이만큼 빠졌구나 라는 거를 조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실거주 선호도는요, 21년도 전 고점에 전세 최고가를 쭉 나열한 거예요. 전세도 최고가가 있겠죠. 다만 전세는 투자를 하는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단지가 정말 살기 좋은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예요. 이 전세 최고가가 높을수록 실제로 그 단지는 살기 좋다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병점역하고 서동탄역 쪽에 있는 실거주 선호도가 화성시에서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동탄 2, 동탄 1, 그 다음에 이쪽 구도심에서는 가장 낮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동탄 1, 동탄 2에 비해서는 실거주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참고해서 이쪽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동탄 1 신도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동탄 1 신도시에 있는 대장 아파트예요. 월드 메르디앙 유보라라고 실제로 시범단지 가운데 있고 이 주변으로 앞으로 동인선, 인동선, 그 지하철이, 경전철이 지나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상권과 학군을 가지고 있는 단지예요. 보시면은 타임테라스,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 공원도 갖고 있고 솔빛중, 예당중, 반송중에 90%가 넘는, 학업성취도 90%가 넘는 학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가를 잘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예당마을 위쪽에 삼성, 화성 캠퍼스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아이파크도 대장 아파트로 좀 많이들 쳐주거든요. 아까 그 유보라랑 아이파크. 그래서 1신도시에는 이 두 단지를 상급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타임테라스 쪽에 있는 상권들이에요. 이렇게 아파트랑 상권이 다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원가랑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자전거도 되게 많죠. 학생들이 여기 학원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상권이 굉장히 빡빡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공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히려 공실은 동탄 2 신도시 쪽에 공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여기가 이 전경이 전부 동탄 1 신도시예요. 제가 2 신도시에서 1 신도시 넘어갈 때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동탄 1 신도시를 보면요. 자, 보세요. 병점역하고 서동탄역보다는 높고요. 그 다음에 2 신도시보다는 낮게 형성이 됐었어요. 21년도 가격들이 다 이렇게 중간에 형성돼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동탄이 되게 신기하게 21년도 가격이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여기 또 가운데 딱 1신도시가 가운데 구도심보다는 좋고 신축보다는 낮은 딱 가운데 형성돼 있어요. 가격이. 현재 가격들도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보시면은 현재 한 1억에서 1억 3천 정도 빠진 단지들이 가운데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 1신도시는 이 정도 빠졌구나 라는 거를 조금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제외한 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 2억에서 3억 내외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실거주 선호도 보세요. 실거주 선호도가 생각보다 동탄 2신도시보다 높은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축보다 10년 더 된 아파트인데도 전세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동탄 자체는 지하철보다는 자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권과 학군이 좋은 곳에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1신도시가 그만큼 상권과 모든 그 학군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동탄 2신도시에 있는 웬만한 그 시범단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도 전세 선호도가 높아요. 똑같이 21년도에 전세를 찾던 그 실거주자들이 2신도시보다는 1신도시로 간 거예요. 물론 2신도시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1신도시의 여건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이쪽을 사람들이 더 선호했다는 거를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가격적으로 보면은 1신도시의 실제 거주민들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다는 거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동탄 2신도시 오른쪽에 있는 15년식에서부터 23년식까지 있는 동탄 2신도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신도시에서 2신도시를 넘어가면요, 지금 이렇게 가운데에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 공사와 그 다음에 거기 공원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운데 이 1과 2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동탄 1과 2가 아무리 연결된다고 해도 같은 생활권을 쓰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따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 동탄은 진짜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딱 봐도 아파트들이 다 삐걱번쩍하고요. 그 공원과 학교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갖고 되게 쾌적하더라고요. 되게 살기 좋고, 카림 상권과 11자 상권도 정말 어디 남부럽지 않게 탄탄한 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교통이 조금 불편해요. 교통이 좀 불편하고, 좋은 점은 앞으로 계속 일자리가 그쪽으로 뻗어 나갈 거예요. 자차 고속도로나 지방 국도나 이런 게 굉장히 계속 발달하고 있고, 자, 이게 이제 롯데캐슬, 롯데백화점, 동탄역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이 롯데백화점 뒤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파트들과 이 도로가 이렇게 크게 잘 돼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송도랑 그 딱 되게 매칭이 잘 돼요. 네, 송도랑 비교도 좀 해볼 수 있고, 두 개를 비교하고 좀 평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동탄 이 신도시는 이 교통이 좀 불편해갖고 버스도 체계가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킥보드랑 자전거 되게 잘 돼 있어요. 가면서 곳곳에서 킥보드랑 자전거를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걸 타고 많이 다니는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카림상권이에요. 네, 카림상권 이렇게 그 현대시티 아울렛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현대 아울렛 뭐 이런 그 뭐 더현대 이런 데처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잘 좀 상권을 해놨고요. 여기 지금 11자 상권이라고 이렇게 커요. 웬만한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가 있는 11자 상권. 다만 동탄역에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대를 보면 역시나 신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위쪽에 형성돼 있어요. 21년도 최고가들이 다 높아요. 엄청 높고, 현재 가격들도 다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빠진 가격들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만큼 다 회복을 많이 했어요. 네, 21년도 전고점 대비 쭉 빠졌다가 지금 꽤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6억 7천이 들어요, 투자금이. 이게 다 20평대 기준이에요, 20평대. 30평대 더 들겠죠. 그 다음에 전세 최고가를 보면은 그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상위권에 랭크돼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신도시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많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어서 요거는 좀 여러분이 비교를 해가시면서 2동탄이 좋을지 1동탄이 좋을지, 특히 실거주적인 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투자금은 3억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GTX 동탄역 주변으로는 현재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차를 이용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를 위주로 실거주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쪽은. 네, 동탄 2는 특히나. 자, 그래서 이 동탄 쪽이 지금 이 호재가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큰 호재는 동탄이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이 공장들, 용인, 남사, 원삼, 그 다음에 뭐 기흥, 수원, 그다음 평택, 이 가운데 딱 동탄에 있어요. 지금 수도권의 일자리가 거의 2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동탄 주변의 일자리가 300만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수요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를 시작한 곳도 있고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탄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동탄 1과 2가 여기 이렇게 있죠, 지도상에서. 그리고 용인 테크노밸리 밑에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부지를 책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여기는 SK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여기는 지금 지도상에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 공업지구로 뜨거든요. 카카오 맵에 들어가시면은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동탄 2에서 자차로 접근하기 앞으로 굉장히 좀 편리한 곳들이 될 거예요. 여기 도로도 지금 계속 개발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국지도 84호, 국지도 82호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남사터널이라고 여기 산을 뚫어서 가운데 접근성이 좋게끔 뚫겠다고 지금 이거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탄 2를 앞으로 직주 근접이 굉장히 뛰어나지겠구나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동탄 1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를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출퇴근이 예정되겠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반드시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 밑에 제가 K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자료를 갖다 넣어놨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네이버에 검색해서 보세요.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동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렸어요. 이 화성시에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 그리고 거기가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은 병점역 주변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동탄에 대한 미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